광화문 집회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집단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정말 이런 것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광화문 집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코로나19는 실내에서 감염이 됐었고 야외 감염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광화문 집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련 영상을 좀 먼저 보시죠. 한상 차려 오셨네.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먹어야죠. 아니 같이 움직여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어머니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요. 옆에 분도 마스크 이렇게 그냥 뒤에 걸치고만 있고요. 네. 코로나 안 무서우세요? 코로나.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그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누가 아무나 걸려요 그거? 예, 전염병은 아무나 걸리죠. 아무나 안 걸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혹시라도 선생님 사랑하는 손주나 딸이나 아들, 딸, 손주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아이고 가족들은 걔들도 안 걸려요. 그런 거 염려하면 못 다녀요. 아, 그래요.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all the Korean Americans out in foreign nations,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we're gathered here today to restore this Korean nation. 문재인 저놈이 점점 더 범죄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And as President Moon Jae-in continues its flaws and his corrupt ideas,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but this very own president is willing to do it. Get victory through this movement.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눈물 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교수님, 그동안에 코로나19 야외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죠? 이게요, 야외라는 의미가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동선을 전부 추적을 해서 감염원을 다 찾아내고 실제 맨 처음 감염원은 몰랐더라도 그 다음에 전파 경로는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8.15라든지 혹은 경복궁 집회 같은 경우 이 시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떤 경로로 누구한테서부터 누구까지 감염됐는지 지금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명진 의원이나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걸렸을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퍼지는 상황들이 이 집회에서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즉 비말이 튀어서 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접촉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안 하고 예. 마스크도 안 썼고 접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염됐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라고 그래서 꼭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실제 사례로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방역 수칙 지키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게 광화문 집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야외에서 걸렸던 건 사실은 홍천의 캠프장 같은 경우 야외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의 접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좁은 범위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데 그 안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도 없다면 절대로 걸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1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있었고 또 저 사랑제일교회에 있어서는 지금 17% 정도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10명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었고 지금 행동들을 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담배 피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귀향하고 이러는 과정들에서 얼마든지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확산될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이념, 종교 가리지 않고 감염을 시키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한 어르신도 나는 안 걸려 라는 것에
뭔가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들어볼까요?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야외 집회에 감염된 적이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다 댕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예배 오십시오. 예배.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 일단은 그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차지하려고. 특별히 이제 내일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범국민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러한 염려들을 할 것입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has terrorized our church with the Wuhan virus.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sudden outbreak at our church. It's ridiculous.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We will get victory through this movement. 감사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 네. 지금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결국은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소영웅주의인데요. 소영웅주의를 정치권에서 부추긴 측면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자기가 뱉은 말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강화되는 거죠. 확증평안이 강화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저분을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부분들이 그야말로 묻지마식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마치 하느님을 대하듯이 말하자면 목사님을 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착시 현상이 분명히 생겼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러한 사항들이 갈수록 이 양쪽의 견해를, 보수 진보 양쪽의 견해를 드러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 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저는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실제적으로 저런 어떤 잘못된 신념이 저런 많은 분들을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여시킨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또 구속이 이 불평부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에서 비롯해서 계속 연장되는 선에서 이러한 그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흥을 돋궜다든지 좀 어떤 기운 집중력을 키우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계기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막 가짜 뉴스, 유언비어 이런 게 막 쏟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우리가 검사하면 다 양성으로 판정을 해버린다. 실제로 아니라도.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일부러 정광훈 목사를 떼어놓기 위해서 확정 판정을 내렸다. 막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성이 상실된 거죠. 지금 복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과 복음을 지금 섞어 놓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현실하고 합쳐져서 복음이 현실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그 교회의 신도들 그리고 저기 모인 많은 신도들이 그걸 믿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모든 인간사의 현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인데도 그릇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된 진리를 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이성을 지금 주머니에 놓고 빈손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도 일부 정치권이 저기에 편승해서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로 저 정광훈 목사의 세력을 여태까지 이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이성을 찾아서 우리 사회가 신뢰 자본을 회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고 우리 사회에 지금 뭐 부동산이 문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양극화가 문제다. 이러한 것이 문제인데 저분들이 말하는 저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찾아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지 저 집회에 나와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괜찮다. 죽어도 좋다. 저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그리고 앞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이성을 찾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어떻게 검사 결과를 조작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는 거죠. 예, 한쪽만 보면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환자를 만들어내고 전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즉 정권의 책임을 우리 교회, 특히 이 교회만 그렇지 사실 모든 개신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모든 예. 개신교들은 지금 잘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실제로 예배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 때문에 그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슴 아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지금 모임 자체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갈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에서도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특성상 가톨릭이나 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딱 그 어떤 지시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는 워낙 이렇게 교단도 여러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는 돌출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려되는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군요. 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세인데 좀 치료에 어려움 같은 거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오겠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양쪽에서 서로 강대강으로만 부딪혀서 일단은 이 시기에 이 건을 왜 꺼내놨는지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서로 명분이 없기는 합니다. 의사협회도 지금 이것을 파업을 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또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정부 당국도 사실은 이 시기에 이런 문제, 의대생 증원 문제를 내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지금 2학기가 되면은 의사 국가고시 중에서도 실기시험을 원서를 내고 실기시험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의대생들이 지금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그것도 찬성률이 뭐 80%에도 거의 90몇 %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꾸 진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하면 학년 못 올라가고 졸업 못 학년을 하잖아요. 못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시를 안 보기 때문에 올해 한 학년이 의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상황은 지금 의논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당국도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도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지금 모든 일이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이것을 의논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그건 다른 쪽으로 갈래가 갔는데요. 예, 신성범 의원. 아니, 저는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 물론 저희 진짜 정광훈 목사의 뒤에 보면 뭐 본해퍼 적힌 거 봤는데 이렇게 정신이 좀 굉장히 좀 남다르게 뭐 낫지에 저항했던 그런 자기를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데 잘못된 걸 크게 전제로 하고 저는 15일 집회에 저분들만 참석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주최측 추산으로 주장하면 5만 명, 뭐 적게 봐도 아마 뭐 2만 명, 만 명 이상 모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모인 거예요. 즉 중구난방으로 주체 없이 33가 단체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단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정인 성향 사람들 나와서 발언하고 거기 참석했던 적어도 1만 명,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따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거기 나와서 그냥 그 여러 가지 그게 뭐 부동산 문제가 됐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뭐 충돌에 대한 뭐가 어쨌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기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어떻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굉장히 큰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자 분위기가. 그 사람들 피해자라는 시각은 분명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의사협회가 총파업 들어가기로 했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결은 약간 다릅니다만 저희가 방금 전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방역 협조 잘하지 않고 오히려 막 삐딱하게 행동하는 그런 문제점 지적했는데요. 경기도 의사회장인가요? 의사협회장도 또 그런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국민들한테 짧게라도 한 말씀 하시죠. 저게 보시고 지금 그 정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길지 않게. 정말 코로나라는 질병은요,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방역으로 국민을 지금까지 희생시켜왔고 앞으로도 희생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이 병균으로 침해하고 있다. 김두수 평론가. 네. 경기도 의사협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치 방역, 거짓된 방역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 평균인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저분은 또 15일 또 당일 그 강화문 집회에 또 참석까지 했던 분이에요. 참석한 유명한 인사 한 7명 이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 보건과 이런 방역을 책임지고 또 방역에 대해서 누군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저렇게 하니까 저 계열에서 만약에 이제 저기에 나갔던 분이나 저런 분들이 다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문가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거 보면 본헤퍼가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의 사형까지 당했는데 저분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좋은 말이면서도 어찌 들으면 섬뜩한 말이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뭐 죽기를 예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 가득해서 어쨌든 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저기에 그냥 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2008년 기독 그 사랑 실천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2.6%까지 얻었어요. 0.4만 얻었으면 한석 비례의석이 나올 뿐까지로 가장 가까이 갔던 당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정치를 꿈꿨고 지금도 또 정당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총재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현실적인 또 돈 이권과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걱정되는 것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정치적으로 방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현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몰아가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본받거나 많이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저 경기도 의사협회장은 전체 발언의 맥락을 제가 이해 못했지만 아마 이런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역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고 국민들은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좀 더 국민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또는 최대한 방역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매우 아쉬운 거죠. 다만 국민들의 방역을 주도하고 행정 지도하고 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 두 부분을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 의사단체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반성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녹아져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 의사협회 회장 저분도 구체적으로 정부의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셔야지 거짓된 방역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 내지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역이나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이 예.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 얘기하는 것과 의사, 그것도 의사협회장 얘기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아까 김문수 전 지사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예전에 그분 지사 시절에 소방관하고 통화했던 게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저렇게 배우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턱까지 마스크를 내리고 전철을 이용하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와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혹시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제된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대중이 이용하는 전철에 타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진짜 좀 실망을 했어요. 예.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본인을 위한 건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고서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제 의료진들이 그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좀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일부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뭐 양성으로 판정을 한다 이런 뭐 좀 피해의식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김칫국에 독약을 타서 뭐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저는 이 관광버스, 전세버스 리스트 파일을 좀 제공을 받았는데요. 담당자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사용했던 계좌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한다면은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분들의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 뭐 김칫국에 독약 탔다라고 하는 분은 사랑제일교회 또 무슨 교역자라고 하는데 그 뭐 일부러 감추기해서 그러는 건지 실제로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본인이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 두렵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격리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싫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그 독약을 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매우 비상식적인 말이고요. 그렇게 정말 믿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정신병증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병증을 알아가셨던 분들은. 근데 지금 일관되게 여러 가지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건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본인들 가족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지막 말씀드리면 전 목사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특히나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등록 그 교인이 790명가 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국에서 그냥 방문자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전부 다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관리하기가 정부로서 굉장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다 받으라. 이렇게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목사 해왔던 발언을 보면 이 시점에서 한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 제공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예, 감염병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경찰이나 이 기관들 통해서 그런 관련 정보들을 취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요, 그런 것을 예상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또는 근처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그럴 때도 일부러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거나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뭐 일부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다수가 그랬다면 사실은 어떤 지침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침을 누군가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국민 대다수 또는 그 관련된 분들은 상식적인 분이면 그 어떤 뭐 행동의 지침이 나오겠죠. 별도 행동의 지침. 예. 이것은 본인이 빨리 받아서 본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복음이고 뭐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SNS상을 통해서나 또 무슨 전파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노출을 자제하도록 했다면 그것도 감염병 관리 예방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역학조사의 어느 단계에 닥쳐야 되겠죠. 그 단계에 닥쳤을 때 뭐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실형까지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우리 이렇게 이런 걸 꺼놓기로 하고 앞으로 응하지 말자라고 하는 정도 갖고는 예. 사실은 좀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건상 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러는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이념, 이런 부분들 지적도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좀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금 지적도 나왔습니다. 혹시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조금 정부 대응이 느슨해졌다거나 좀 문제가 있다거나 좀 지적할 만한 부분 좀 있었습니까? 뭐 전에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5월 초에 그 예. 이태원 크롭발이 나올 때는 이 여러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셔갖고 우리 국민들이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상황은 사실은 7월 24일 날 그 소규모 모임을 개신교회만 했던 그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 이후로 많이 나온 것인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은 방역이라는 거는 무조건 세게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강하게 못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라는 분들을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겠다고 아주 고심을 하면서 이것들은 방역에는 물론 악영향을 끼치지만 방역 당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타협해가면서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선을 찾아가면서 사실은 10명, 20명, 뭐 30명 이 정도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로 바로 올려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생각해 보면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해온 방역이라는 것이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2단계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꼭 그렇지는 않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폭발적으로 막 2배씩 뛰어오르면서 예. 지금 현재 300명 가까이 되고 실제로 통제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예.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보면은 3단계로 당장 올려도 뭐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정도이긴 한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한두 사람이 모이는 모임도 가능한 한 자제하고 거리 두기하고 방역 수칙을 3단계 이상으로 잘 한다면은 이 상황이 좀 확대 안 되고 네. 통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좀 해이해지고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이 방역 당국을 불신하고 지시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은 3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대구 경북대에 봤듯이 동선 찾아가지 못합니다. 뭐 1000명씩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두 주일 동안 우리 국민 전체 또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3단계로 올린다고 그게 큰 역할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단계는 뭐 한 주에 2번 이상 더블링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거의 뭐 더블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벌써 한두 번씩은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100명 이상이 되면 벌써 3단계로 가는 상황인데 예. 거기서 중요한 것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고려는 일단 해야지 방역만 생각한다고 지금 3단계로 올린다는 것도 사실은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악화되는 상황이 보이면은 선제적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확실치 않으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고 주춤거리게 되면 선제적인 방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있고 더 하나는 의료 병상이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 지금 300명씩 계속 나온다면은 또 고령자들이 많다면은 의료 병상이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이 잘못하면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여러 응급의료 같은 것들이 잘 안 일어나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다 검토를 해서 정책을 잘 결정을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거리두기는 3단계가 최종이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3단계가 최종인데. 뭐 4단계, 5단계가 있지는 않죠. 일단 3단계로 가면은 10명 이상을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행사가 거의 금지되기 뭐 때문에 정지되는 거니까요. 이 정지가 되니까 셧다운이 되는 것인데 그럼 과연 그 셧다운이라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봐도 그런 셧다운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어떤 분이 3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단계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최종이 혹시 5단계냐 그러면 5분의 2단계, 5분의 3단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 수 있을 텐데 3단계가 최종인 걸 모르니까 2단계 다음에 3단계 있고 뭐 이런가 그러더라고요. 3단계가 최종입니다. 최종이죠. 예. 정말 2단계로 어느 정도 지금 뭐 단계를 정하는데 단순히 환자 수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우리 공동체 다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2단계로 유지하되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3단계로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정광훈 목사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게 남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